이 선수의 신체적인 관리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관리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10몇 년 만에 10대에 이런 파괴력을 지닌 선수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진짜 하얗고 멧돼지 같은 애가 하나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번 시즌에 주전으로 뛴다 이런 생각조차가 없었어. 그렇겠지. 제가 요즘에 유로를 보면서 23세 대회도 갔다 오고 지금 최근에 K리그 보면 양민혁이 진짜 잘하잖아요. 나 이번에 지금 대박이지. 한번 몸으로 페이크 준 다음에 바깥으로 받아가지고 일자로 꽂고 이걸 하는 거 보면서 근데 우리 K리그에서 사실 우리가 유망주라고 하고 우리 기준이 좀 관대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10대 정도가 잘해야 유망주가 잘하는 거지. 20대 초반에서는 이미 전성기가 열어야 되는데 근데 언제 우리가 이 10대 에이스를 봤나? 물론 뭐 에이스라고 표현하기엔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공식적으로 만 나이를 쓰기로 했으니까 만 나이로 가야죠. 그러면 그죠? 이제 좀 있어. 그러면 근데, 이 20살, 21살 정도면 이제 10대일 수 있거든. 그러면. 근데 양민혁은 진짜 10대잖아. 고등학생. 이게 사실은 기회를 주는 문제도 분명히 있는 거야. 전주훈련을 강원FC가 터키 안탈리아로 가는데 사실은 그때만 해도 전주훈련 때도만 해도 양민혁이를 이번 시즌에 주전으로 뛴다 이런 생각조차가 없었어. 그렇죠. 강원FC도 네. 윙포드도 뭐 당시에 왼쪽이나 뭐 이런 쪽이 조금 부족한 쪽이 보이는 이제 시기였고 뭐 유인수도 써보고 뭐 여러 선수들 테스트해보고 심지어는 뭐 카미야 같은 선수도 또 오른쪽 윙어였나 무슨 써보고 뭐 그래서 윙어에 대한 고민이 있을 시기라고 안탈리아 때. 근데 나도 전주훈련 때 연습 경기 봤지만 경기 기회를 주고 딱 뛰게 하니까 고등학생인데 이 밸런스가 단단한 게 피지컬이 좋은 거야. 파괴력도 있지만. 그 당시에 기술은 좀 여물진 않았던 시기이고 파괴력은 있었지만 일단은 그 나이 때는 원래 근력도 조금 미진하고 아직 다 올라오지 않았죠. 고등학생 때 밸런스도 조금 이제 좀 미진한 부분이 보이는 나이인데 그냥 뛰는 거 봐서는 거의 한 21살 같은 밸런스로 수비 리커버리하고 공격해서 또 바로 들어가고 도전적인 터치를 해놓고 막 이러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본 거지. 그러고 나서 몇 번 더 기회를 주니까 점점 경기할 때마다 자신감이 올라오는 거야. 이 친구가. 어린 선수들은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복귀하고 나서 윤정환 감독도 마인드가 어떻게 보면 다른 K리그 감독이었으면 그래도 너무 어리니까 안 쓸 수도 있어. 준프로고 고등학생이니까. 근데 과감하게 그냥 선발로 써본 거지. 기용했는데 곧잘 하더니 점점 요즘 보면은 이게 지금 녹화가 지금 수원FC전 끝나고 5연승하고 이제 녹화인데 경기 때마다 경기하면서 매번 한 2달 전에 봤던 양민혁을 봤던 사람이 2달 후에 와갖고 왜 이렇게 갑자기 그죠. 또 잘하네. 경기 때마다 성장하는 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어린 선수들은 누가 어디서 포텐셜이 있는지 그 부분은 사실 큰 어떤 경쟁력 있는 무대에 기회를 좀 주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지. 과거에 이청용이나 이럴 때 시기처럼 그거 딱 똑같아요. 그때도 그런 선수들 기회를 줬던 시기잖아. 그때가. 기네슈 감독이 20세 월드컵 갔다 온 기성용과 이청용 그 20세 멤버이긴 했지만 원래 팀에서 안 데려가려고 그랬대요. 맞아. 근데 기성용 선수는 부임하자마자 2007, 8, 9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기성용, 이성용이 10대였거든. 20세 이하 캐나다에서 그리고 나가고 또 나가고 다다다다다다 큰 거죠. 기네슈 감독이 기회 많이 줬거든. 젊은 선수들. 10대 뭐 고명진, 이청용, 고요한 뭐 차이는 있겠지만 이청용은 기성용은 정말 그때 많이 컸죠. 맞아. 근데 양민혁 보면서 진짜 한 10몇 년 만에 10대에 이런 파괴력을 지닌 선수 물론 조금은 있었죠. 근데 이 정도 파괴력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양민혁이 물론 되게 잘해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정도 연령대 선수들에게 이렇게 동기부여나 기회를 그동안 많이 줬었나. 우리 감독들이 K리그 감독들이나 그것도 사실은 있는 거라고. 근데 사실은 감독 입장에서 10대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모험이죠. 네, 모험이죠. 만약의 경우 잘한다 할지라도 큰 부상 당하면은 탄력받아서 성장하다가 그 성장이 갑작스럽게 멈추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10대 선수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원래 그 자리에서 뛰려고 했던 선수가 자리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니 주전 경쟁에서도 또 이제 팀을 하나로 묶는 데 있어서도 약간 안 좋은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독이 잘 컨트롤하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압박감이 좀 큰 일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은 뭐 본인이 압박감이 아니라 화살을 받으니. 엄청 쾌감 느끼실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윤정은 감독 잘 되면 이건 대박이지. 윤 감독님이 어. 더 기분 좋지 않을까? 아, 이 자식이 이거 내가 역시 우리도 그때 나도 그때 전주로 갔다 오자마자 순주한테 야 물건 하나 나왔다 강원에. 이게 시즌 초 전 개막 그 얘기를 했거든. 최지현은 알았다. 오늘 저 오랜만에 저 원투펀치 라이브를 그 강원으로 했어. 순주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양민영이라는 이름을 알았는데 그 지금 몇 개월이야. 한 4개월, 5개월 지나고 나서 터지니까 그러니까 나도 기분 좋은 거야. 야, 내가 그때 그렇게 본 게 역시 헛되지 않았구나. 정순주 아나운서 그때 얘기한 선수가 양민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먼저 얘기를 꺼냈어. 아 그래요? 내가 그 까먹고 있는데 본인이 먼저 얘기를 꺼냈어. 순주가. 확실히 보는 맛이 있어요. 뭐 유럽을 가든 안 가든 그거는 뭐 판단은 잘 하시겠지만 근데 정식 계약 빨리 한 것도 그것도 약간 웃긴 게 일단 정식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오퍼가 오면 진짜 이정료를 제대로 받고 보낼 수 있게 됐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식 계약할 때 이게 셀카를 이렇게 대표님하고 찍어가지고 대표님 그러니까 유튜버니까. 병기 형이 유튜버잖아 대표님이. 김병기 대표가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 사실 근데 이 얘기 왜 했냐면 유로에도 어린이들이 많이 뛰고 있어서 근데 나는 그런 어린이들은 나도 좀 멀고 양민혁 어린이는 어린이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양민혁 어린이는 좀 가까워가지고 그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 맞아. 양민혁 정도 나이가 유럽에서 활약하는 것도 사실 드물지. 드물죠. 라민 야말급이 딱 그 급 아니야? 라민 야말보다 한 살 많은 거지. 한 살 많아. 뭐 비슷한 거지. 몇 년생이지 양민혁 선수가? 2006년생. 2006년생. 야말이 2006년생 아니야? 2007년생. 야말이? 자이르 에메리가 2006년생이구나. 그렇지. 자이르 에메리랑 동갑이네. 왜냐면 프랑스에서 지금 자이르 에메리가 이 정도 나이에 대표팀 가고 잘 뛰는 거에 대해서 자이르 에메리도 피지컬 쪽으로 밸런스가 이미 많이 좋잖아. 네. 민혁이도 윙어인데 피지컬 밸런스가 지금 성인 못지않은 밸런스니까. 대표팀 10대 대표팀이 다시 한번 나오나 그것도 신기하긴 합니다. 나올 수 있을까? 나는 한번 뽑아줘도 괜찮을 것 같아. 테스트는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9월에는 조금 어려워. 올해는 좀 모르겠는데 얘가 이 선수가 한 시즌을 이렇게 정말 쫙 뺀다. 한 15골 막 때려놓고 좀 뽑아야지. 막 그러면 진짜 뽑아줘야지. 아니야. 저는 차라리 9월에 한번 뽑아봐. 그래요. 그래서 딱 이제 그 대표팀 느낌이 어떤 건지 우리가 여유가 없어 9월에는 지금 9월에 그 자리가 대표팀에 이선이 어려워. 너무 많아. 이선이 어려워. 지금 이승우도 못 가 지금. 그러니까 이승우도 그 자리 못 가. 이게 너무 많아서. 물론 유형이 조금 다르긴 하죠. 어차피 연령별 대표팀이 어차피 우리가 뭐 올림픽 갈 일이 없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연령별 대표팀 뽑을 일이 이제 잘 없어져가지고. 올림픽 갔으면 올림픽 데려갔어야 되는 건데 이런 선수는. 나는 찬호에게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선수가 또 대표팀에 왔다 뛰지 못할지언정 그 발전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가 있어서 한번 테스트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 이제는 뭐 유럽에 저희가 별로 이제 좀 멀지만 즐겁게 볼 수 있는 유망주도 아니죠. 여기 이제 원더키드 얘기를 좀 넘어가자면 골닷컴이 얼마 전에 2005년 1월 1일생 이후로 주목할 만한 선수 50명을 뽑았어요. 2005년 1월 1일생 이후로. 그럼 이제 일단 바르셀로나에 제일 많습니다. 라민 야말, 빅토르 호키, 파우 쿠바르시, 마르크 기우. 그러니까 20살 밑 아니야? 그게 20살 밑이죠. 그리고 뭐 인테르의 발렌틴 카르보니,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가브리엘 모스카르도. 카르보니는 몬차가 있지 않나? 뭔가 임대 갔어요. 원소속 팀의 인테. 그리고 모스카르도 코린치아트 임대 갔고 원소속 팀에 이런 친구들을 남겨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벤투스의 케난 일디즈, 맨유에는 지금 잘 뛰고 있죠. 코비 마이노. 그 코비 마이노는 지금 대표팀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선발로 안 나와서 일찍. 레알의 아르다 길러하고 엔드릭은 이제 7월에 합류하니까 소속은 이제 레알로 돼 있는 거고. 엔드릭. 야. 근데 사실 이번 유로에 말씀하신 우리가 이야기한 친구들보다는 조금 나이가 많지만 이미 뛴 선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린 축으로 독일의 비르츠하고 무시알라는 나란히 골랐잖아요. 여긴 뭐 워낙에 이미 유명한 선수가 됐고 그 애들이 걔는 2003년생이잖아. 그렇죠. 라이징 스타라고 보기 그렇잖아. 그냥 스타. 이미 떴죠. 네. 대중적으로는 좀 그럴 수도 있겠다. 비르츠 모르시는 대중들도 꽤 있으시니까. 있을 수 있죠. 그렇잖아. 일반 비르츠가 대중 잘한지는 좀 됐죠. 그리고 근데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카타르 월드컵 전부터 부상당하기 전에 비르츠가 이미 에이스였는데 큰 부상당해갖고 월드컵 못 나가. 그러니까 원더키드라고 얘기하려면 20세 이하를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현대 축구에서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잘 된 측면도 있겠지만은 전성기가 더 빨라졌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 축구 선수 전성기 얘기할 때는 뭐 26살, 27살 이렇게 얘기한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지금 20대 초반에 24세 뭐 네. 이미 전성기. 그때 전성기니까 20대 넘어간 선수들에 대해서는 그냥 스타일 뿐이고 20대 아래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10대 같은 경우에는 원더키드라는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탈리아에는 2002년생 칼라피오리. 칼라피오리. 칼라페로도 어리죠. 네. 내가 그래서 볼로냐 경기를 많이 못 봐서 음. 찬호한테 내가 물어봤었거든. 칼라피오리 어떠냐고. 칭찬 많이 하더라고 찬호가. 근데 이 어린이들 중에서 좀 기대가 되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유로에 나와서 잘할 어린이들. 좀 유로라고 하면 기준이 짧아지니까 한 2003년생까지 받아줍시다. 2002년생까지는. 그 어린 선수들을 많이 그 주전으로 쓸 수 있는 팀. 터키 뭐 이런 팀? 그렇잖아. 귤러, 네. 일디즈 이런 친구들 네. 쓸 수 있잖아. 그런 친구들은 많이 할 수 있다. 귤러는 뭐 기회를 많이 못 받았지만 난 나올 때마다 근데 아르다길러는 괜찮아, 그지? 시즌 막판에 챔피언스 리그하고 레알 마드리드가 병행할 때 그때 출전기에 잡으면서 골을 계속 넣었어요. 그 아르다길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오른쪽에서 중앙 쪽으로 들어가면서 돌파력도 네, 있고 돌파력도 왼발 있고, 패스도 킥, 되고, 패스, 네. 슈팅력 뭐 다 괜찮아. 그래서- 일디즈 같은 선수도 그지? 네. 그래도 충분히 조커로 많이 뛰었지만 난 기회 주면 나올 때 보면은 충분히 잠재성 있고 터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어린 친구들. 내일 새벽에 튀르키예가 조별리그 트르키 첫 1차전에 경기 하지. 그럴 때 아르다길러가 선발로 뛸지 교체로 나올지 그게 좀 관심이 가요. 아르다길러는 정말 관심 가는 선수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비 시몬스도 2003년생이구나 찾아보니까. 사비 시몬스도 어리지. 진수도 어리긴 하지. 맞아. 근데 걔는 뭐 이름이 워낙 진수가 맨날 입에 닳도록 얘기하는 애니까. 근데 첫 경기 때는 잘하긴 했지만 그 입에 마르고 닳도록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뭐 네덜란드 앞에 공격진이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쉬웠지. 네덜란드가 좀 아쉬웠죠. 그냥 내가 이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아쉬웠어.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네덜란드 역대 스트라이커 한번 쭉 생각해보고 지금 대파이라든가 이런 선수들 한번 떠올려보세요. 지금 대파이가 그나마 나오니까. 네덜란드 공격진의 무게감이 예전 네덜란드 대표팀에 비해서 너무 떨어져 있어요. 솔직히 학포가 공격수라고 봐야지. 오히려 더. 학포가 제일 잘하지 윙크로 않았어요? 나오긴 하죠. 아주 아쉬웠지만 아니 베오로스가 골 넣었잖아. 골은 걔가 넣었는데 왜? 앞에 세 명 흔들어줬으니까 교체로 베로스가. 나오고. 근데 저는 주드 벨링엄의 물론 이제 우리가 언급한 2005년생들보다 이제 나이가 먹었지만 이 선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거든요. 벨링엄? 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가 아니라 왜? 이미 도르트문트에서 자랐고 레알 오자마자 챔스 우승했고. 챔스 우승하고 리그도 우승했고. 리그도 우승하고 잉글랜드 대표팀을 이번에뿐만 아니라 저번부터 계속 10번을 달고 뛰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이번에 심지어 오자마자 골 넣었잖아. 근데 이거 돌이켜 생각해보면 주드 벨링엄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도르트문트에서 활약하면서 계속 들어왔긴 했지만 주드 벨링엄이 도르트문트에서 우승과 함께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와서 라리가 우승, 스페르코파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하면서 이제 우승하는 선수라는 느낌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잉글랜드 우승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잉글랜드에서 유로 우승하면 역사에 남는 선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와 단일 시즌에 있었던 대회에 거의 다 우승한 거 아니야? 그런 선수 옛날에 한 있었잖아요, 이탈리아에. 이탈리아 있었나? 네. 누구? 그 발롱도르 3위 받았잖아. 그런 선수 있어요. 조신! 조신. 아 조신은 대단한 선수지. 단일 시즌에 5개인가 우승했어. 심지어 조르니뉴 잘했어. 음. 이번 1차전에서도 조르니뉴 잘했어. 그중 1차전에서도. 루시오가 거의 빌드업의 핵심이더구만. 아 맞아요. 없으면 안 돼. 그래. 지금. 디마르코 올려놓고. 나는 중심으로. 야 이럴 거면 바렐라랑 프라테시랑 그대로. 그지? 야 이럴 거면 굳이 롱카텔리 안 뽑을 이유가 있었나? 그래. 조르지뉴 핵심이야 지금. 근데 지금 얘기한 주드 벨링엄 예를 들면 비르츠도 마찬가지예요. 레버쿠젠 역사상 처음으로 분데스리가 우승을 선사한 엄청난 선수가 지금 독일을 유로로 다시 우승시킨다, 유로에 우승시킨다? 그럼 비르츠의 인생도 달라지는 거고 라민 야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셀로나가 개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등장을 했고 바르셀로나의 에이스 개고생이요? 역할을 하면서 스페인에서도 나름대로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스페인이 이번에 유로 우승한다면 바르셀로나 팬의 입장에서는 지금 올 시즌 정도는 개고생이라고 봐야지. 무관이니까. 첼시나 뭐 이런 팀하고는 아니 상황이 무관을 저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배가 물렀다. 무관에 무관에- 불렀어. 배 나왔어. 아, 그렇다. 부정할 수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 아까 얘기했던 저 진짜 비르츠가 됐든 무시알라가 됐든 기존의 유럽에서 활약해서 검증돼서 경험이 있고 이러한 어린 선수들이
결국 0플레이어 기준에 들어가서 그런 선수들이 그런 거 탈 확률이 높지. 높기야 높은데 또 그런 선수가 탄다고 해도 비르츠가 탄다고 해도 일반 대중이 볼 때는 되게 프레시한 선수일 수도 있어. 그렇죠. 비르츠가 뭐 누구였어? 대표팀에서는- 플로리안 비르츠?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까 아마. 아주 높은 단의 대표팀에 맞아. 올려놓는 건 첫 기회니까. 그리고 소속팀도 그러니까 레버쿠젠이기 때문에 오히려 덜 좀 일반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레버쿠젠 저기 옛날에 차범근 약간 이렇게 떠올린다고 이게. 손흥민. 진짜 옛날 사람들이면 그렇게 떠올린다고. 그런 선수들이 이제 결국은 뭐 가능성은 있지만 조금 기회를 덜 받더라도 올 시즌 유로를 통해서 무언가 잠재성을 갖고 내가 뭐 귤러 선수나 뭐 일디즈나 이런 선수 얘기한 거는 이 선수들은 소속팀에서 주전이 아니거든. 이런 선수들은 동기부여가 좀 크단 말이야. 아 내가 뭔가 유럽 스카우터 시장에 나를 선보이는 여기서 뭘 보여줘야겠다. 그 터키 대표팀만한 곳이 없잖아. 이런 데서 조금 더 시간을 부여받아서 뭘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용량.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오히려 본인의 포텐을 조금 더 터트릴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말씀하신 대로 터키 대표팀에서는 귤러나 일디즈 같은 기회를 줄 가능성이 좀 더 있죠. 있지. 있지. 왜냐면 다른 팀들은 너무 짱짱한. 그러니까 물론 이 선수들이 이미 주전이었다면 뭐 상관없지만 맞아. 지금 뭐 이 대회에서 갑자기 뭐 이름을 드밀기는 쉽지는 않으니까 워낙 큰 대회다 보니까 이 선수들은 샤넬 얘기한 대로 내가 나이 차이가 좀 나서 그런지 확 와닿지 않거든요. 아니 뭐 잘하는 어린이들이 한둘이냐. 근데 옛날로 돌아보면 정말 임팩트 있었던 선수가 있거든요. 큰 대회마다. 특히 이제 유로와 코파를 우리가 월드컵은 좀 지났으니까 이제 올 지금 하고 있는 유로와 이제 코파를 해서 보면 저는 아직도 2004년에 웨인 루니가 유로에서 보여준 그 미친 활약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물론 지금 이제 벨링엄까지 나오고 이제 벨링엄 뭐 이제 케인도 나오고 그래서 뭐 그래 루니 뭐 잘했지만 잉글랜드 최고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2004년 루니 진짜 2005년생이잖아. 85년생이냐. 만 19, 만 18에 나와서 와 스위스전 2골, 크로아티아전 2골은 말도 안 되게 때려놨어요. 루니 이때 득점 2위였을 거예요. 4골 넣어가지고. 근데 16강에서 이때 잉글랜드 떨어졌거든. 승부차기에서. 승부차기 못 올라가서. 네. 근데 이게 위로 올라갔으면 루니는 진짜 7, 8골 넣었을 것 같은 그런 대단함이었고 루니는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뭐 어렵게 넣는 게 아니라 공이 와. 차. 들어갔네? 공이 와. 차. 들어갔네? 근데 웨인 루니 임팩트가 세긴 너무 셌어. 진짜 셌어요. 좀 충격적이었어. 그 어린 선수가 정말 대담하게. 루니가 빠르긴 했지만 뭐 미친 듯한 빠르기나 미친 듯한 크기나 뭐 그런 게 아니었는데 와 잉글랜드에서도 모든 걸 잘하는 선수가 나왔구나. 그 유로 2004 대회에서의 웨인 루니는 제가 언젠가 여기 다른 방송 나가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진짜 하얗고 멧돼지 같은 애가 하나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와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미친 듯이 공을 잘 차. 맞아요, 미친 듯이 공을 차. 야수 한 마리가 딱 풀어져. 모든 걸 다 잘했어 루니는 진짜. 하얀 멧돼지. 하얀 멧돼지 진짜.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리그에서 10대의 스타가 등장하는 경우는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근데 그 10대의 스타가 바로 메이저 대회에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스타라 할지라도 메이저 대회가 주는 압박감은 또 다르거든요. 근데 웨인 루니 보면 물론 그 전에 98 프랑스 월드컵 때 마이크 원이라는 원더키드가 있긴 있었지만은 그래도 웨인 루니가 준 임팩트가 저는 더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좀 유로로 기준으로 좀 돌려보면 2010년에 제 앞에서 이제 우승했던 헤나트 산체스. 헤나트 산체스는 근데 그게 끝이야. 정말 이때가 여기가 정점이야. 이때가 정점이어서. 고점이야. 그리고 2020에 페드리. 페드리도 사실은 뭐 계속 잘하긴 하지만 부상이 잦아가지고. 네. 이랬던 것 같고. 사실 그거 기점으로 너무 혹사당했잖아요. 네. 너무 많은 대회에다가 70몇 경기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가비의 부상이 좀 아쉬워요. 맞아. 네. 가비도 몸 상태만 괜찮으면 이번 유로는 정말 날뛸 수 있는 무대가 됐을 텐데 가비가 또 큰 부상 당하면서 스페인 대표팀에서 제외가 됐으니까 그 점이 좀 아쉽긴 하죠. 그리고 코파는 2007년에 호비뉴, 2004년에 아드리아누. 2004년 아드리아누가 사실 코파 대회에서 이제 브라질에 되게 임팩트가 센 게 많았죠. 왜냐면 말도 안 되는 왼발로 이렇게 때려놓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아드리아누 이때 20살 넘긴 했었어요. 아드리아누가 이제 좀 임팩트가 있었죠 이때. 그래서 제가 그렇죠. 사실은 이 코파에서
어느 대회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에서 신성들이 계속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뭐 브라질에서 공격수 계보 있는다 해서 맞아. 계속 나와서 호시 집안에 누구 나왔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 올 시즌에는 누가 어쨌다느니 사비우야 엔드릭이야. 엔드릭은 나 저 데뷔전 잉글랜드전 할 때 밸런스가 그 되게 어리잖아 엔드릭도. 네. 단단한데 왼발 이 빠따가 이른바. 와 그리고 뭐 엄청나더라고요. 찰스 포착이- 돌파도 좋고. 네, 사비우도 근데 잘하잖아. 잘하죠. 지로나의 사비우 좋고 저는 누가 엔드릭이 더 많이 엔드릭을 나올지 선호한데 엔드릭 놀란 게 형 말씀대로 골 넣고 옷을 벗었잖아요. 근데 등에 이런 등에 이 여기 근육이 아니라 가운데가 이만큼 튀어나오는 거야. 힘이 얼마나 그러니까 힘이 좋더라고. 좋은지 와 그러면서 근데 아직 10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어린이들이 이런 큰 대회에 나와서 기회를 얻어서 포착을 하면 확실히 더 크긴 하잖아요. 근데 난 진짜 궁금한 게 우리가 아까도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왜 헤나토 산체스는 우승까지 하고 최고의 선수를 뽑혔는데 그게 정점이었을까? 이런 친구들은 또 뭐가 문제일까요? 아니 근데 이런 거는 다반사예요. 왜냐면은 많지. 네, 맞나? 점점에서 거기서 안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니 MVP가 아니라 영플레이어잖아. 그런데 영플레이어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안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브라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관리라는 표현을 제가 아까 전에 한 것이 좋은 측면일 수도 있지만 나쁜 측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더 사람을 관리한다는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 관리라는 거에는 이 선수의 신체적인 관리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관리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일찍 성공하면은 결국 놔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브라질 출신들이 그렇게 밤마다 파티하고 뭐 이러면서 일찍 전성기가 꺾이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은근히 많아요. 어린 선수들이. 아니 근데 진짜 그게 간단히 얘기해서 포그바 같은 예를 들어도 포그바가 맨유로 다시 이적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전 세계 최고 이적률 기록 깨고 넘어갔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으로 따지면 누구를 얘기해야 되지? 어쨌든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가 될 거라고 누구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죠, 얘는 그렇죠. 그렇게 잘하냐니까. 이미 이탈리아에서 다시 증명하고 왔으니까. 아무것도 안 됐죠. 아무것도 안 되고 지금은 심지어 경기에 뛸 수도 없어. 이 금지 약물 때문에. 원더키드가 유럽 무대에 와서 향수병이라든가 뭐 가족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 많이 겪으면서 슬럼프에 빠진 경우는 다반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선수의 뭐 멘탈이 약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사람이 다 똑같잖아요. 타지에서 어린 나이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흔들리게 되고 고생하면서 좀 더 부진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구단이든 아니면 뭐 대표팀이라고 친다면 대표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선수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성향을 지니고 있느냐. 그게 난 되게 중요하다고 봐. 그 선수가 아무리 주위에서 이래도 성향 자체가 그냥 뭐 희희낙낙 놀자 이 DNA면 그러면 뭐 힘들지 뭐 컨트롤하기가 힘들지. 그러면 축구를 압도적으로 잘해야 돼요. 호나우두니처럼 그럼 축구를 압도적으로 잘해야 돼 진짜. 몇 년이라도 진짜 축구를 그렇게 압도적으로 잘하면 그럼 뭐라도 남기지 그러면. 아 진짜 호나우두니는 최근에 그 자선 행사 축구하는 거 보면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잘해요. 그 중에서도 은퇴한 선수들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잘해요. 그러니까 물론 다 공을 잘 차고 공을 잘 다루지만 공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사람을 꼽으면 나는 본 사람 중에서 호나우두니 같거든요, 진짜. 그래. 완벽하게 공을 그냥 가지고 경기 중에도 가지고 놀 수 있는 사람? 물론 지단도 물론 경기에서 영향력을 놓고 보면 전 지단도 진짜 좋아하니까 지단이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공을 정말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거는 진짜 호나우두니 짱이다. 아마 교도소 내에서도 최고로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을까.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교도소 내에서는 누가 호나우두니를 막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그 뛰는 것까지 장착했던 그 바르셀로나의 한두 시즌은 진짜 외계인이었지. 진짜. 그러니까 볼을 지단처럼 다루면서도 스피드가 있다. 이런 네.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었지. 하지만 그는 검은 양이 되어서 팀을 망치고 파티를 너무 많이 했어. 제가 그때 검은 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귀엽지 않아? 할 때 너무 많이 했어. 훈련에 제때 좀 오지 그랬어. 야말은 파티 안 좋아한대요?
야마는 지금 파티에 파도 모를 나이에요. 아, 그래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 지금. 그래, 지금 우리가 야말 얘기를 안 하고 지금 네. 하고 있다는 얘기야? 네. 라민 야말 얘기했었어요. 그래? 네, 조금 쓱하고 했었죠. 넘어갔어요. 쓱하고 넘어갔어요. 네. 이번 대회에서 최고의 원더키드는 1순위는 야말 아니야? 야- 저도 야말이죠. 야말이라고 생각해요. 네, 야말이 있습니다. 못 받는다면 스페인이 빨리 떨어졌을 그렇지. 때뿐이다. 아, 그럴 수 있지. 스페인이 빨리 떨어지면 2004년에 루니처럼 아니 나는 잘했는데 형들이 경기를 망쳤네.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축구를 봤을 때, 야, 볼 기가 막히게 찬다. 이거와 골 하나는 정말 잘 넣는다 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민 야말은 좀 더 득점에 눈을 뜰 필요성은 있어요.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커요. 공격 영향력도 크고 득점기에 만들어주는 것도 크고 그 측면에서 상대 수비 파괴하는 능력도 뛰어난데 조금 더 골을 많이 넣으면 좋겠다. 아, 이 형 욕심이 많네. 그게 아니, 되면 그게 메시지. 넣어지겠지. 뭐 야말이야. 제 2의 그게 메시가 되길 되면 원한다. 메시지. 네. 아, 싼 값에 지금 메시를 쓰고 싶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메시 사올 돈이 없잖아, 지금 여기가. 이미 비트로 오키는 좀 망필이라서 라민 야말이 커줘야 된다. 같이 돈을 못 쓰는 구단 상황에서 욕심이 많아. 그러니까요. 돈을 못 쓰는 수준에서 만족해야 되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돈도 많이 여기는 못 쓸 거면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아니 우리 키워냈잖아. 쑥쑥 키워냈잖아. 그리고 야말도 너는 이렇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잘하는데 골을 좀 더 잘 넣었으면 좋겠어. 아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떤 선수가 이만큼 매력적인- 잘하고 있으면 더 완벽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 팬들의 마음 아니에요? 10대잖아, 10대. 아 10대니까 더 아니, 발전할 그래.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형 갑자기 되게 웃긴 게 네. 놀리면 농담인지 알고 그냥 되게 진지하게 막 받아. 세상이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에 칼이 있어. 저희 목소리에 칼 없습니다. 예, 안돼. 야말은 또 압도적으로 어리고 07년생에다가 팀에서도 벌써 뭐 아, 그 나이에 일단 바르셀로나 주전 된 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근데 잘해 심지어. 2007년이면은 제 아들하고 5살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이번 대회 출전 중에 거의 제일 어린 거 아니야? 거의 제일 제일 어릴 그리고 맞아, 역대 최연소 맞을 거예요. 역대 예. 최연소. 하긴 최연소 에이, 유로 이번에 응. 그 경기 뛰면서 이미 최연소 그 출전 기록을 기록을 그렇지 깼죠. 최연소지. 골 넣으면 또 최연소일 거야 이제. 이번 네. 대회 끝나기 전까지만 골 넣으면 돼. 이번 저기 대회 골 나기 전까지 하고 맞아 중계진에서 그 얘기 한 것 같아. 음. 최연소라고. 그리고 제가 이게 역대 최연소 찾아보다 보니까 좀 잘했던 선수가 4위에 엔조 시포. 근데 엔조 시포가 아, 진짜 옛날 사람인데. 엔조 시포가 84년에 84년에 115일이었어. 그때 벨기에 엔조 시포가 지금 벨기에가 지금으로 치면은 진짜 완전 원더키드. 언더키드였죠. 거의 뭐 누구급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비르츠급 그 정도 그렇죠. 잘했었어요. 엔조시포 얘기하자면 지금 벨기에 전성기 전에 그 전에 벨기에 전성기 붉은 악마 시절. 엔조시포의 진짜 붉은 악마 시절. 등장과 퇴장으로 그 전성기가 그냥 딱 마감됐지. 그 사이에 거지. 조금 같이 있었던 82년 사람이 마크 빌모츠. 82년부터 뭐 90년. 네. 84년 유로, 86년 멕시코 월드컵까지 다 이때 벨기에가 엄청 잘했는데 그게 엔조 시포. 그때가 그때 이제 시포 때. 어린 선수들이 우리가 보기엔 그냥 나이로 따지면 어리지만 이 선수들이 사실은 나와서 에이스 역할을 하니까 그때 팀들도 이렇게 빵 먹고 간 거죠. 뭐. 근데 나라별로 보면은 좀 원더키드가 많이 나오는 나라가 있나? 축구 실력은 다 비슷하다고 봤을 때. 축구를 좀 해야. 근데 어쨌든 나라가 축구를 좀 해야. 원더키드 많이 이게 알려지니까.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98 프랑스 월드컵 때 에메제카 감독이 지단 중심으로 팀을 만들면서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 세대 교체가 된 상태로 이제 나왔고 우승했고 그러니까 그 멤버들이 이제 유로 2000까지 간 거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해서 엘 니뇨라는 별명이 있는 선수들은 엘 니뉴는 내가 생각한 기억나는 엘 니뉴 하나밖에 없는데. 라울 곤살레스하고 페르난도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20대에 등장을 해서 엄청난 활약을 했던 선수들인데 다만 이 선수들이 과연 그 10대 나이 때 뭐 스페인 대표팀에서 엄청나게 족적을 남겼느냐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뿐이지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뭐 스페인도- 바르셀로나 라마시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스페인도 많지. 네,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스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다 때문에 비슷비슷한 것 같아. 음. 지금 고인물들이 많은 일부 뭐 그런 나라들도 뭐 크로아티아나 무슨 뭐 이런 옛날 선수들이 많잖아. 오래된 선수들이. 그래도 사실 옛날로 치면 옛날엔 또 젊은 선수들이 또 한꺼번에 많았던 전성기 있잖아. 그 선수들이 계속 끌고 와서 문제지. 그러니까 다들 그 전성기 시절에 신구조화가 이루어질 때 다들 스타들이 대부분 20대 초반, 극초반인과 10대 후반들이 같이 공존하면서 나올 때 그 팀이 장기적으로 좀 상당히 오래 간 것 같아.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유로 2000에서 실패한 다음에 지도자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어린
유스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치. 마리오 게체 같은 이런 천재 선수들이 또 10대에 등장하고 막 그랬으니까. 이번 뭐 어린이 얘기를 해봤는데 유로가 1라운드 봤으니까 재밌었으니까 재밌었어? 전 1라운드는 재밌었어요. 생각하고는 좀 달랐지만 생각과 다르게 좀 재밌었어요. 근데 이변이라고 생각하는 경기는 거의 없지 않았나? 이변은 그거 하나죠. 벨기에 예, 벨기에 잡힌 거. 근데 벨기에도 너무 꼬릉도 안 따르더라. 나는 진짜 VAR 2번 취소당한 거 처음 봤어. 그러니까 루카쿠 진짜 내가 루카쿠를 굉장히 싫어하지만 루카쿠를 보면서 야. 야 근데 오펜다 그 손에 살짝 맞은 거 네. 가면서 그거는 또 무슨 주파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된 그거 쓰더라? 네. 근데 그거 저번 월드컵 때 썼어요. 그러니까 썼는데 이번에 보니까 신기하더라고. 근데 그걸 보여준 건 처음인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루카쿠도 원더키드였네. 아, 그렇지. 원더 비키드였어 루카쿠가. 걔 때부터 그렇지. 존나 원더키드였어. 맞아. 그 새끼 별명이 새끼 드록바 아니야 걔. 진짜 왜냐면 지금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 그렇게 오래 뛰고 그렇게 많이 욕 먹었는데 골도 많이 넣고 욕도 많이 걔 먹고. 아이유랑 동갑일 걸? 장난 아닌 원더키드였어 걔. 진짜 장난 아닌 원더키드. 체격 조건 큰 놈이 완전 예, 골 넣고 주댐 빠빠했거든. 들소처럼 뒷공간 침투하고 파괴력 있고 와 진짜. 하지만 뭐 팬들의 가슴에 대본 박아줘 루카쿠는 여전히 좋은 선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루카쿠는 적당히 좋은 선수야. 적당히 좋은 선수. 적당히 좋은 선수다. 나쁜 선수는 아니지만 적당히 좋은 선수다. 아, 이게 또 엄청 좋은 선수는 아니다. 벨기에에서 대표팀에서 골 제일 많이 넣잖아. 어차피 인텔이랑 이제 끝났다. 상관이 없다.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야. 마무리가 또 이제 루카쿠로 끝나니까 되게 훈훈하네요. 네, 어쨌든 그